네, 안녕하세요. 허명회 교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공개 강의로서 오늘은 연관성 규칙, Association Rules in R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전체를 개괄해 보면 장바구니 데이터의 그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항목 집합, 연관성 규칙 등의 이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이닝 알고리즘으로서 RPA 룰스에 구현이 되어 있는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텐데요. 하나는 굉장히 간단한 수치 예입니다. 이 수치 예를 통해서 이 A-Rules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서 어떠한 기능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사례를, 실제 사례를 다룰 텐데요. 하나는 EPUB 데이터인데 그것은 전형적인 장바구니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Adult 데이터인데 이것은 설문지 조사의 경우이고 이러한 그 조사 연구에 있어서 이 연관성 규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 데이터, 마켓 바스켓 데이터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죠. 항목 집합이 있습니다. 이 예로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 시장에서 밀크와 브레드와 버터와 비어가 거래되고 있다고 하죠. 이 네 가지 품목을 파는 그러한 가게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품목들을 우리가 항목, 아이템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총체를 아이템 집합, 아이템 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학적인 표기로서 대문자 i로 하기로 하고 그것의 그 원소들을 i1, i2부터 in으로 하겠습니다. 즉 항목 집합의 크기는 n입니다. 그리고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문자 n개의 기록이 있다고 할 거고요. 우리가 그 각각을 T1, T2, T3, Tn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즉, i번째 거래인 Ti는 그 i번째 거래에서 거래된 품목이니까 이 항목 집합 i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요 예인데요. 여기에 보면 transaction, 즉 거래가 1, 2, 3, 4, 5가 있습니다. 즉 5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거래된 품목들이, 항목들이 밀크, 브레드, 버터, 비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 1에서 거래된 것이 밀크와 브레드인데요. 그것은 각각 1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0, 0 이렇게 0으로 코딩되어 있는 것은 이 거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두 번째 거래를 보면 두 번째 거래에서는 브레드와 버터가 거래가 되었고요. 세 번째 거래에서는 비어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행렬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
다른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밀크는 어디에서 거래가 되었느냐면 첫 번째와 네 번째 거래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크가 거래된 그런 트랜잭션은 1,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가능하죠. 연관성 규칙의 표기를 보겠습니다. X이면 Y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앞으로는 X implies Y.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X와 Y는 각각 항목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요. 네, 그러니까 항목들의 부분, subset이죠. 항목들의 집합인데 물론 X와 Y는 겹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X를 전제라고 하고요. Y를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제 X는 I1, I2이고, 그러니까 이 항목 1과 항목 2이고, 항목 1과 항목 2가 포함된 거래에서는 항목 3이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Y는 I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N개의 항목이 있고요. 그때 가능한 이런 X implies Y와 같은 식으로 표기될 수 있는 규칙, 이런 규칙의 총수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3의 n승 빼기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을 m으로 표기하면요. 이 m은 이 small n, 항목의 수 n의 지수적 증가함수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항이 3의 n승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n이 커지면 3의 n승에 거의 비례하는 형태로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입니다. 수치예로서 n이 4일 때를 보면 이 m은 50이 됩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한 예죠. n이 10이면 그러한 규칙의 수는 57,002개가 되고요. 네, n이 100이면 즉 100개 항목일 때는 m은 5 곱하기 10의 47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칙의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간단히 증명을 넣었으니까 혹시 수학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관성 규칙을 우리가 발굴해내기에 앞서서 이 어떠한 규칙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이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규칙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있고 흥미로운 지표들을 발굴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몇 개의 개념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support of X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X는 항목 집합이죠. 항목 집합 X의 support는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 전체 거래분에 이 항목 집합 X가 포함된 거래, 즉 항목 X가 포함된 상대적 비율로 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 X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규칙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규칙이냐면 오메가 implies X입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전체 집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support of X implies Y. 이것은 X이면 Y이다 라고 하는
규칙에 대한 서포트를 우리가 정의하는데요. 그것은 support x, y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x, y는 항목 집합 x와 y를 합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 confidence x implies y, 즉 x이면 y이다 라는 규칙의 신뢰도 confidence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이 support of x 분의 support of x, y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보자면 이러한 것이죠. x와 y가 같이 포함된 요것이 요 교집합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의 비율을 요 x, 전제가 되는 이 x가 포함된 거래의 수로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ft 이 of x implies y, 즉 x이면 y이다 라는 거에 대한 lift는 번역하자면 향상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confidence of x implies y 나누기 support of y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y라고 하는 항목 집합이 거래된 수 분의 혹은 상대적 비율 분의 이 x implies y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이 리프트가 크면 클수록 가치가 있는 또는 흥미가 있는 그러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coverage of x implies y, x이면 y다의 포함률은 전제가 되는 x,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support of x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이닝, 규칙 마이닝, rules 마이닝 알고리즘으로 적용할 것은 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인데요. 가장 주된 것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입니다. 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연관성 규칙에 가능한 총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규칙 중에서 어떤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규칙을 발굴해내는 알고리즘인데요. 그 주된 개념은 frequent item set, 그러니까 자주 거래되는 항목들의 집합, 그러니까 빈발 항목 집합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breadth first search라고 하는, 그러니까 넓은 폭에 걸쳐서 탐색하는 알고리즘, 해시트리 알고리즘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Z가 infrequent item set, 즉 비빈발 항목 집합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Z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항목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infrequent 하기 때문에, 즉 빈발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판단된 항목 집합이라면 여기에 Z, A, 즉 A라고 하는 항목 집합이 추가돼요. 추가된 이러한 새로운 항목 집합은 또 역시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Z라는 것이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는, 그것이 확대된 그러한 항목 집합은 당연히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어야 되죠.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 집합, 총 항목 집합이 I1부터 I4라고 합시다. 이 각각을 하나씩
그러니까 요 항목수가 하나인 이러한 그 항목집합을 고려를 해서 모든 걸 체크를 해봅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I1 첫 번째 것이 비빈발이라 infrequent 하기 때문에 이제 고려하지 않기로 하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단계 2에서는 이 브래드스포스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I1을 포함하는 항목집합인 I1, I2라든지 I1, I3, I1, I4는 그냥 자동으로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가 되지 않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집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I2, I3라든지 I2, I4라든지 I3, I4는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고려가 되고요. 그 결과로서 요 앞에 있는 I2, I3가 infrequent 하다고 합시다. 빈발하지 않는 그런 항목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I2, I3가 포함되는 그러한 항목집합이 이제 I2, I3, I4일 텐데, 그건 자동으로 고려가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에서의 결론은 I2, 또 항목집합 I3, I4, I2, I4, 그리고 I3, I4가 이제 살아남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RPQA 룰즈에는 ECLAT 알고리즘이라는 Depth First Search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폭넓게 가는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이랑은 달리 깊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번 어떤 항목집합이 찾아졌으면 그것을 포함하는 아랫단에서 또 찾고요. 그것이 포함한 아랫단에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네, 이것은 이 강의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에 다루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Frequent Item Set, 빈발 항목 집합을 우리가 개념을 쓰는데요. 이때는 Minimum Support, 서포트의 크기가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최소값보다 큰 것들만 frequent item se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만 이제 고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이 세 안쪽 부분으로 closed frequent item set, 즉 그런 것들 중에서 닫힌 것들만 고려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닫혀 있음, closed라는 것의 정의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맥시멈인 것, 최대인 것을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Maximal Frequent Item Sets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Maximal이면 Closed이고 Closed이면 Frequent 합니다.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losed, 닫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maximal, 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데요. 공식적인 정의는 어떠한 항목 집합이 maximal frequent하다, 최대 빈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항목 집합을 포함하는 항목집합, 그런 걸 우리가 슈퍼세트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상위집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 아래 이 도시에서는 이 아랫부분에 슈퍼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항목집합을 포함하는 항목집합이 어느 것도 frequent하지 않으면 그것을 maximal frequent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항목집합이 closed하다, 닫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항목집합을 포함하는 항목집합, 그 다음 단계의 항목집합이 다음 수준의 큰 항목집합이 그것과 같은 서포트를 갖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closed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 번 읽지 않으면 개념 정의를 확실하게 잡기 힘들 텐데요. 여기 예시를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단계에서 A, B, C, D, E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된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전체를 통해서 미니멈 서포트를 2로 정의하겠습니다. 즉, 2개 이상의 거래가 포함된 그런 항목 집합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A, B, C, D는 각각 거래수가 3개, 3개, 4개, 3개, 3개이기 때문에 모두 이 기준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이 어떠한 항목 집합, 예컨대 A, E의 경우에는 거래된 게 거래사 하나군요. 그래서 이런 몇 개가 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탈락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상위 집합에 있어서는 상위 집합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우리가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동네를 걷다 보면 닫힌 골목이라는 것이 있죠. 닫힌 골목.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골목이다, 길이다라는 뜻인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통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닫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다음 단계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 빈발 집합일 수가 있고요. 네. 그 빈발 집합인 경우에 우리가 몇 개가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또 그 다음 단계를 가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의 슈퍼세트로서 더 빈발인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컨대 C,2의 경우에 이렇게 쫓아가 보면요. A,2가 있고요. 여기에 또 C, D, E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보다 큰 슈퍼세트에 B, C, E도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빈발이지 않죠. 이제 더 이상 프리퀀트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맥시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CE라고 하는 항목 집합은 최대이다, 맥시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도시에서 여러분들 하나씩 쫓아가 보면 여기에 진한 테두리로 표시된 항목 집합 ABC라든지 ACD, CE, DE가 바로 맥시멀, 최대 빈발인 항목 집합입니다. 네. 요것들을 한번 따져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아주 작은 예를 보겠습니다. 이 예는 여기에 있는 하슬러, 그룬, 호니크 앤 부타라고 하는 이분들은 그 A 룰스라고 하는 R 패키지의 개발자들인데요. 이들이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비네트에 실려 있는 그 작은 이해입니다. 이 아이템은 모두 4개입니다. 밀크, 브레드, 버터, 비어고요. 또 거래는 모두 5건입니다. 1, 2, 3, 4, 5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된 그 항목, 거래에 포함된 항목은 1로 표기가 되어 있고,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발생 행렬, incidence matrix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여기 있는 my matrix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행렬식 표현을 그대로 매트릭스 함수로서 넣어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이 차원명, dim names를 써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앞에서는 거래를 1, 2, 3, 4, 5로 했는데요. 나는 여기에서 0001부터 0005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은 A, B, C, D로 되어 있죠. 따라서 요 행렬의 형태는 행은 거래이고요. 열은 항목입니다. 이것을 A rules라는 패키지에서 이제 분석을 하려면 이런 행렬 오브젝트를 이 transaction 오브젝트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as 함수를 써서요. 요 행렬을 transaction으로 요 오브젝트를 my matrix라는 오브젝트를 transaction이라는 오브젝트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것은 transaction in sparse format. sparse format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희박한 행렬의 형태로 등록을 한다는 것인데, sparse 하다는 것이 이제 희박하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1, 0을 모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1의 값을 취하는 위치를 저장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이 저장 공간을 확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이 메모리에 들어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transaction 오브젝트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inspec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해보면 inspect my matrix transactions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transaction ID가 ID 1에는 A와 B가 포함되어 있고 transaction 2에는 B와 C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항목, 거래별 항목 집합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item frequency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이 각 항목들이 어느 정도의 상대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는 전체의 40%에 걸쳐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왜 그러냐면 5개 중에서 A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거래 1과 거래 4군요. 그러니까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summary라는 함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것을 좀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most frequent items라고 해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 앞에 이에서는 항목 B가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번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element length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이 아이템 셋의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한 품목이 포함된 것이 한 건, 그리고 2개 품목이 포함된 거래가 3건, 그리고 3개 품목이 포함된 거래가 1건 있다. 이런 것 등을 이제 보여줘서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제대로 읽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보고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연관성 규칙을 생성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해내는 기본 함수는 아프리오리라는 함수입니다. 아프리오리라는 함수에서는 이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 되고요. 이 transactional object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 주는데요. 여기에서는 최소 기준을 전달을 합니다. 예컨대 서포트가 0.4 이상인 것들을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룰이 생성이 되는데요. 룰이 생성이 된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이 스펙이 제시가 됩니다. 예컨대 서포트가 0.4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포트가 0.4로 잡혔고요. 나머지 제시되지 않은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디폴트 값이 들어옵니다. 예컨대 confidence에 대해서는 0.5라고 하는 이 기준값이 사용이 되었다. 신뢰도 0.5 이상인 것만 이제 제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의해 볼 만한 것이 미니멈 랭스인데요. 이것은 이 항목 전체의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inspect라고 하는 myrule.1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이 3개가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B라는 것이고요. B는 전체이면 B이다 라고 하는 거에 간략한 버전이죠. 다른 형태이죠. 그리고 A이면 B이다, C이면 B이다. 3개가 잡혀 있고요. 서포트가 각각 0.8, 0.4, 0.6이다 라는 것이 있고 confidence는 0.8, 1.0, 1.0이다. 또 coverage, lift, 그리고 count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것이기 때문에 요것으로부터 요 값을 눈으로 또는 손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A면 B이다 라는 규칙을 보면 A면 B다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거래이고요. 또 네 번째 거래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 A면 B다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거래 2건인데요. 거래가 2건인데 이 2건은 전체의 5건 중에서 0.4의 비율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가 포함된 거래에선 다 B가 있죠. 따라서 confidence는 1.0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원 데이터로부터 여기에 생성된 규칙에 관한 모든 수치들을 한번 그 손으로 계산해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대와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 정의,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다시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수정을 해서 이 미니멈 랭스를 2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앞 페이지에서 이것
이것은 이제 미니멈 랭스가 사실 1인 경우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제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흔히 min 랭스를 2로 지정해 두는 것이 좀 관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절에 뭔가 하나는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파라메타 설정할 때 minren을 2로 해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 추가적인 제약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confidence의 값을 0.8로 조정을 해서 0.8이 디폴트 값이었는데요. 0.5로 지정을 해서 신뢰도가 0.5 이상이면 포함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이므로 이 앞에서 발견했던 흥미로운 규칙이 2개였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늘어나게 되죠. 모두 4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4개를 찾아서 제시를 해줍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confidence의 값이 0.5인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새로 포함이 되죠. 예컨대 B면 A다 라는 걸 보면요. B면 A다. 이 1번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의 경우엔 B이지만 A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되지. 그러니까 confidence 사례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죠. 또 4번을 보면 A면 B다. 이건 이제 confidence에 성공하는 경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를 보면 B는 있는데 A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4건이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 룰이 적용되는 사례는 2건입니다. 따라서 confidence는 0.5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치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R 스크립트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리스트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바구니 데이터는요. 그리고 transaction object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거래별로 첫 번째 거래에서는 A와 B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거래에서는 B와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건의 거래를 거래별로 아이템셋을 입력을 하고요. 그것에 맞게 내가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트랜잭션으로 등록을 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transaction in sparse format with 5 transactions and 4 items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면 인스펙트를 해보면 앞과 같습니다. 네, 앞에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오브젝트로부터 이런 트랜스 오브젝트를 등록한 결과와 리스트로부터 트랜잭션 오브젝트를 만들어낸 그 결과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transaction class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A rules package에 들어간 다음에 help 기능을 써서 요것에 대한 그 사전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S4 클래스에 속해 있는 것으로 3개의 슬롯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3개의 슬롯이 아이템 set info 그리고 데이터 아이템 info인데요. 요 설명이 여기 정확한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 예에서 앞에 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아이템 info라는 슬롯에서는 무엇이 있느냐면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와 같은 항목 집합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 슬롯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살펴보면 스파르스 매트릭스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앞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스파르스 매트릭스 형태에서는 항목이 행이고요. 그리고 거래가 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뀌어 있죠. 이것은 이제 아래 그 희소행렬 형식이 원래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다르게 잡힙니다. 그리고 잡힌 형태를 보면 이렇게 vertical bar, 점, vertical bar, 점. 그러니까 즉 이 수직 막대와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점은 이제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vertical bar, 수직 막대는 무언가 값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incidence, 발생을 의미하죠. 이러한 클래스를 R에서 NG-C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C는 칼럼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칼럼이 이와 같은 식으로 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슬롯인 아이템 set info는 이 트랜잭션을 의미합니다.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 번호가 바로 이 아이템 set info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렬로부터 생성된 트랜잭션 오브젝트와 리스트로부터 생성된 트랜잭션 오브젝트가 완전히 같은가 하는 것을 identical이라는 함수를 써서 살펴보니까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초기 생성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 오브젝트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